원래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살기보다는 네. 지금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. 더.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.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을까요?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감. 공감. 충분한 공감을 하자.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력합니다. 대부분 정말 경험을 해보면 다 자신 안에 그런 자원이 있고 힘이 있고 해결 방안들이 있으세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알 수 있게 선생님 이런 것도 있으시네요? 그럼 제가요? 아 그러네요? 이러면서 이제 뭔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성장 발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.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. 그 최면 상담 과정에서 가장 흔히 직면하는 어떤 도전이 있으실까요? 일단 최면에 대한 그 오해. 오해를 네. 풀어주는 그 과정이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모든 상담을 제가 최면으로 다 하진 않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최면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다가 물론 제가 아까 각성 최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언어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우리가 왜 눈 감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 집중이 더 잘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집중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더 좋겠다 싶을 때 이게 최면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기법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예전에는 좀 도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TV에서 보는 게 다니까. TV에서는 이렇게 시계 흔들흔들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네. 것처럼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막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맞아요. 뭐 제가 어디인 것 같아요. 뭐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최면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푸는 게 굉장한 과제이셨을 것 같아요. 그 상담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사례가 있을까요? 네, 많이 있는데 그 최면 상담을 생각해 보면 보통 최면이 이제 트라우마나 어떤 공포증 이런 거에 굉장히 치유력이 있거든요. 그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서 몇 년 동안 이제 딸 키우는 엄마였는데 뭐 비행기 타기가 무서워서 가족 여행을 잘 못 가겠다. 다른 상담을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이제 최면을 몇 번 해드렸어요.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. 이게 치료가 되는 거네요? 그쵸. 왜 그 TV에서 최면 보셨다 그랬잖아요. 연예인들 나오고. 네. 그럼 그런 공포증이라든가 왜 어떤 연예인 보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마늘을 아몬드처럼 먹는다든가 뭐 아니면 감각적으로 싫어했던 거를 이제 만질 수 있게 된다든가 뭐 맞아. 이런 공포증에도 네네. 좀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. 진짜요? 신기하다, 네. 진짜. 그 마음 안내자로 지금 이제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, 마음 안내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세요? 원래 인생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살기보다는 네. 좀 내가 회복 탄력성 있게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꼭 상담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너무 심리 관련한 책들도 너무 많고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걸 혼자 보시면서 뭐 요즘에 많이 강의도 유튜브 강의도 많이 보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보기만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좀 마음 근력을 키우시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좀 자극받는 일이거나 화나는 일이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전보다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러면요,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자 할 때 좋은 팁 정도 하나 있으실까요? 내가 뭘 원하는지를 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내 자신한테. 지금 내 느낌과 욕구를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. 나 지금 어떤 느낌이지?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지? 근데 그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걸 알려주려는 신호거든요. 느낌이.
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좋은 느낌을 느낄 때는 아, 너 만족스럽구나. 너 지금 이런 욕구가 잘 충족이 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고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너 지금 이걸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. 좀 살펴봐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때는 왜 외면하고 이렇게 밀어놓잖아요. 그렇죠. 안 살펴본단 말이에요. 그럼 얘네는 언젠가는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하거든요. 안 보살펴주면 내가 뭔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아, 또 신호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? 라고 보시면 상대와의 관계에서든 내가 일상에서든 나를 좀 잘 보살필 수가 있어요. 나를 잘 돌볼 수가 있어요. 왜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 관계에서도 아까 더 이쁜 말이 나가잖아요. 그래서 나를 좀 잘 돌보는 방법으로 또는 관계에서 상대와 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느낌을 좀 환영하시고 그 느낌의 원인이 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? 그걸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돼요.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경력 단절 여성이었어요. 그쵸? 네, 네. 화려한 승무원의 세계를 8년 정도 경험을 하시다가 하늘을 누비시다가 이제 전업주부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경단녀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좀 만족감은 어떠세요? 예전과 비교했을 때? 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지금 내 마음으로 승무원을 했으면 너무 잘했겠다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도 없었고 뭔가 이런 기대감 막 그냥 잘 살면 좋겠다 정도지 막 꿈도 없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늘. 그리고 약간 불안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도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승무원 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. 더 막 그 시간들을 누리면서 즐길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고 어쨌든 제가 마음 치유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제 일상을 더 만족스럽게 누리는 게 가능해졌거든요. 저의 욕구도 돌보면서. 그래서 지금 이 만족감은 높죠. 내가 돌아가고 싶어요, 사실. 돌아가서. 지금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? 지금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진짜.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뭔지 알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지금의 만족감이 훨씬 크시다. 그렇죠.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이게 마음속에서는 늘 그 궁금한 거를 찾아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. 승무원은 그냥 어쩔 수 없이. 취직해야 취직이 되는데 됐어.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일이라면 네. 아, 죄송합니다. 또 많이 취업이 어려운데 맞아요. 또 네, 맞아요. 저 때는 그래 좀 쉬웠어요.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. 도전하면 좀 가능했던 네, 일이신 그때는 거죠. 좀 그랬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지금은 훨씬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만족감이 훨씬 큰 것 같아요. 그쵸.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. 음.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. 다음 목표. 제가 마음 안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목표기는 해요. 네. 제가 최근에 들은 목표 중에서 가장 큰 목표십니다. 네. 이게 저는 이 마음 안내자라는 워딩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. 선생님께서 만드신 말이에요. 그럼 저는 이게 가치 사다리, 직업의 어떤 카테고리에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선생님은 이제 거기에 점을 딱 찍으셨으니까 그 밑으로 쭉 파생이 되는 어떤 직업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꿈꿔보고요. 그리고 제가 왜 이 직업이 최근에 들었던 목표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했냐면 요즘에 마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. 오죽하면 저도요.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또 꺼내봐요. 이건 아무리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. 또 제가 읽을 책으로 인간관계론을 또 꺼내놨거든요. 그만큼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마음 문제는 평생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. 우리가 살아있는 한, 죽지 않는 한 계속 겪어야 될 문제인데 오늘 그거를 치료하시는 분을 이제 오늘 만나게 된 거죠. 이 목표가 엄청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에요. 네, 평생을 공부해도 끝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가장 어려운 분야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진짜 엄청 전 높이 평가하고요. 선생님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를 굉장히 전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. 오늘 저희 알고잡스에서는요. 최면
심리 상담가 박근정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고요. 오늘 저는 키워드가 사실은 뭐 마음 안내자, 뭐 최면 심리 상담 좋은 얘기가 많았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살면서 자신의 마음에게 물어보라는 거. 그거를 저는 키워드로 꼽고 싶어요.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을 알아보는 그 행위잖아요. 이 행위가 되게 어려워요. 나한테 내 마음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. 근데 내 마음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걸 알아야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오늘도요, 여러분.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. 매일매일 그걸 물어보면서 하루하루를 풀어나가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최면 심리 상담가 박근정 선생님과 알고잡스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고요. 이상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